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부산시민단체 사무총장 권명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 시민단체 회장으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특별법 제정 촉구 요청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피켓을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은 앞으로 오셔서 사진 촬영을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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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정기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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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저기 마지막 단어는 부산만 외쳐주십시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경제적, 국제적 경쟁력의 도시는 부산! 감사합니다. 조금 틀리도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및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영예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민단체의 큰 대보이자 부산시민단체협의회 조정희 상임 대표님의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오늘 많이 오시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게 좁아서 못 오시게 해서 죄송하고요. 좀 가입빙 둘러서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더 많이 오시기로 돼 있는데 제발 좀 다음에 모시겠다고 참아달라고 해서 한 100명 가량을 거절을 했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큰 자리에서 작년처럼 12층에서 하면 한 500명, 400명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산 시민과 함께 정말로 감사할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 때문에 지금 79년, 내년이면 80년인데 부산에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어서 정말 부끄러운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이 어른 때문에 이분 한 분의 의지 때문에 올해 설계까지 들어갔어요. 자랑스러운 부산광역시장님 박용진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목소리로 가지고 어떻게 독립기념관 빨리 만듭니까? 조금 더 세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 오늘 기를 많이 받으셔야 가서 더 열심히 하실 겁니다. 예, 우리 안성민 강희시 의장님은 이제 오셔서 지금부터 이제 의장님이 할 역할이 많아요. 글도 써놨더라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밀겠다고. 모든 예산을 시의회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성민 시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이 정도로 이렇게 고함 지르신 분만 12월 달까지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예, 목소리 안 내신 분은 뭐 아프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럴 때 기를 다 같이 함께 모으는 것도 건강에 좋은 일입니다. 네, 우리 이분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분 때문에 아침에 암호를 걸고 왔습니다. 된다, 잘 된다, 더욱 잘 된다, 오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님인데요. 부산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시민단체 1년에 1,000만 원을 내놔요. 예, 이분은 또 우리 코미디 페스티벌에 연간 1억씩을 지금 20년째 거의 다 낸 분입니다. 돈 있다고 다 내는 게 아니에요. 돈 쓸 줄 아는 이경신 이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돈 쓸 줄 알아야 돼요. 돈만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독립운동 기념관 지을 때도 기부금 좀 많이 내세요.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시민단체 협의회 우리 공동대표도 되고요. 이제 이분이 오늘 또 많이 모시고 왔어요. 박이동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회장, 안규봉 신장장애인 협회장님, 전현숙 사무처장님 외에 10분이 오셨습니다. 조창용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회원이 25만 명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협의회가 저분 한 분 때문에 25만이 공짜로 올라가서 45만 명이 넘습니다. 회원이요. 예,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희들하고 시민단체 협의회 파트너입니다. 부산시 강북회 부산지부장 백기환 우리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총 50분 오셨습니다. 예. 또 이 김강호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한 4년간 이거 시작할 때 발기인 때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3일 그 김해까지 가셔서 이분은 3.1 운동 회장도 하고 계세요. 그 탑도 다 세웠습니다. 김강호 강북회 부산지부 독립기념관 추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웅윤 사무국장님 소개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법성선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연산동에도 있지만 기장에 10,000평짜리 지금 터를 닦고 있습니다. 대단한 스님이십니다. 여성입니다. 정민 법성 주지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낳기에 혼애를 기울이고 인구복지협회에 증진을 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박정미 본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일 민주국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쁜 가운데 이동일 민주공 간장님 오셨습니다. 홍성표 부산시 생활 폐기물협회 회장님과 사무국장 윤동철 의회 5명이 오셨습니다. 김복 주식회사 희망환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오수연 부산예술문화단체 총연합 회장님 오셨습니다. 최효자 부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류재옥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이사님과 회원 10분이 오셨습니다. 안명석 사단법인 부산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사회를 보는 부산을 가꾸는 모임 대표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사무처장 권명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학사모 상임 대표 회원 5분과 함께 참석하신 최상계 회장님이십니다. 이재용 부산 항일 학생의거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전국 무예단체 협의회 재단 이사장인 오동석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김성룡 환경문화스포츠협 회장님과 회원 10분이 오셨습니다. 신명희 부산 소비자 공인 네트워크 회장님 모셨습니다. 김희매 사단법인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이사장님과 회원 5명 함께 오셨습니다. 김복순 다문화 종합복지센터 부산 회장님 오셨습니다. 윤경태 사단법인 부산 생명의 숲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박경호 세계시민대학 16기 회장, 김복승 18기 회장님, 30기 김경림 회장님, 34기 이하숙 회장님, 실버 뉴스 TV 김경근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함께 다 인사해 주세요. 김진원 64기 연구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이 64기 연구원 원장님은요, 이 피에 있는 독을 다 해독시켜주는 분이세요. 제가 일주일 따게 했는데 피 검사를 해보니까 다 맑아졌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이분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술래 구군여성단체협의회 3대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연순 유니세프 부산 후원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최현우 어기 팩토리 대표 일찍 와서 도와준다더니 강전순 부산진 문화수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원이 항상 제일 많아요, 이분이. 그래서 목소리 제일 큽니다. 해운대 참사랑의 회장님, 소개자 회장님 오셨습니다. 남구 백합의 회장님, 박성화 회장님 오셨습니다. 중구 목련의 회장님, 김성매 회장님 오셨습니다. 부산 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진구 4대 회장님 박선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오연숙 부산 여성소비자연합 중구 2대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경자 자유청년 부산진구 회장님 오셨습니다. 송은숙 한국병원 경영센터 대표 이사님 오셨습니다. 송하진 효민수산 대표 오셨습니다. 엄혜경 이루종합개발 대표 이사님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주십시오. 저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발제, 정말로 제 발제문을 보고 놀랐는데요. 부산에서, 부산 경림 일대에서 근대사, 사학자로서 이 역사학을 제가 알기로는 제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강대민 경성대 명예 교수님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독립운동연구소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책장 보세요. 제가 보기로는 콘서트 패널로 나왔는데 배영숙 시의원이 정말 글 잘 쓰셨더라고요. 배영숙 시의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친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부산일보를 한 획을 그으신 분이에요. 편집국장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하고 벌써 논설위로 넘어왔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독립유공자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병칠 논설위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신문 논설위원님 이은정 논설위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동한영 사무처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또 소개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못 해드립니다. 정말 용서해 주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정희 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음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이시며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조창룡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과 안성민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양재생 상공회소 회장님, 이경신 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누려보지 못했던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만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은 아니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를 목숨 걸고 지켜온 우리 조상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토대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뿌리를 알지 못하면 그 세대는 희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세대의 특징은 과거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고 현재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1919년의 3.1운동과 1945년의 강복절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분연히 일어났던 결과물이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는 세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로 79주년을 맞는 8.15 광복절은 지금부터라도 기록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때의 역사를 바르게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부산의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알리고 항일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투사들을 제대로 예우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부산 독립운동가들의 자료 발굴과 보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시민공원에 건립하기로 결정한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조성과 관련해서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자 부산 광복 원정대를 추진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오늘 조정희 상임 대표님께서 주관하신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부산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의 방향성을 찾아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창룡 회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시민재단과 부산독립운동역사관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경신 이사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 이사장 이경신입니다. 오늘 부산 독립운동의 기념관 또 건립을 위하고 또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는 그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날입니다. 참 의미 있고 저는 보람 있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부산에 3인방이 모두 부산을 이끄는 3인방이죠. 참석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의 우리 양재생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또 부산시 강북회의 백기환 지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행사는 우리 조정희 회장님이 그동안에 온갖 정성과 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다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독립기념관의 건립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시 이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 이런 자리에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희 회장님과 박형준 시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독립기념관이 충남 천안에 있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또 지자체별로 보면은 크고 작은 독립기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 독립운동을 하시고 또 항일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넋을 기리고 또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업적을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부산도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희 회장님께서 많은 우리 시민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이곳저곳 크고 작은 많은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도 아시다시피 16개 구군에 지금도 많은 독립운동가들 또 우리가 모르는 운동을 하다가 그런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또 흔적들 그런 자취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데 모아야 됩니다. 특히 부산은 또 항일 학생 어그를 일으킨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울경으로 보면은 부산은
독립운동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에 독립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흔적과 자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기념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박형준 시장님을 통해서 또 조정희 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안성민 시의회 의장님께서 팍팍 밀어주셔가지고 정말 제2의 도시다운 부산에 독립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도 생기고 또 정말 사라져가는 애국심도 고치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부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나 학생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부산 독립기념관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응원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신 회장님의 멋지고 훌륭한 인사 대단히 격려사 감사합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위해 항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박형준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아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조창경 회장님, 이경실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협의회의 모든 간부와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광복회 백희환 회장님, 제가 광복회를 찾을 때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선열들을 이렇게 모셔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새로운 기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오래간만에 제가 뵀는데 우리 강대민 교수님 오늘 좋은 발제 해주시고 또 이상국 위원님 발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배영숙 의원님, 이병철 위원님, 이은정 위원님, 또 늘 우리 함께 고생하시는 도한영 차장님 모두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정말 제2도시로서 그동안 반듯한 이 독립운동 기념관을 못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침 많은 시민단체들 대표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그런 뜻을 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께 찾았고 장소를 물색했고 드디어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점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간부회의에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을 갖고 이 역사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최고의 공적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된다는 우리 시정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공공간을 구성을 할 때 대개 그냥 누구라도 편안하게 와서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되게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개인들은 각각 다르게 살 수 있지만 공적 공간에 나온 시민들은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간으로 공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더욱이 독립운동기념관은 우리 그 공간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구성도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자. 과거의 유재들을 또는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이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공간인 또는 기념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포함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의 지향을 분명하게 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껏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 구성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독립을 위해서 또 우리 해방을 위해서 힘써왔던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선열들의 정신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 시민 단체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잘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우리가 작게 만드는 독립운동 기념공간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좋은 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부산시 강력시의회 안성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 조정희 누님 자꾸 돈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산광역시의회는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백산 안희재 선생님도 아시죠? 박차정 아실 거고, 그러고 최천택, 장근상까지는 아마 잘 아시는 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산 시민들은 거의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오늘날에 부산이 없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커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부산 사람들이 부산을 너무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을 모르는데 자꾸 수도권 보고 와 너희들은 우리를 몰라주노.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광복이 선전국으로부터 연합군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1부도 2부도 3부도 이게 오픈이 돼가지고 거의 뭐 북한 재개발한다 하지만 바다의 도시 부산이 바다하고 떨어진 생활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대한민국 잘 먹고 잘 살자고 우리가 그만큼 부산 시민들이 희생을 한 겁니다. 우리 도로마다 컨테이너 트럭 다닌다고 아스팔트 헤어지죠. 온갖 공해 다 먹고 그런 희생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안 알아주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민주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민주를 대한민국에 뿌리를 박은 데가 어느 도시입니까? 어느 분은 광주라지만 광주 이전에 불을 땡긴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인정하죠? 아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줬죠. 나라 찾아줬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수도권은 부산을 가치를 몰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이 지역 소멸 위기 불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전 그렇죠, 대구 그렇죠, 울산 그렇죠. 지금 서울은 자기들은 뭐 떳떳한 봄날인 줄 알지만 현행 인구가 지금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출산율이 2.1%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산이 0.6이거든요. 그 소리는 뭡니까? 곧 부산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서울이 얼마인 줄 압니까? 서울은 0.5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보다 빨리 없어질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제발 수도권이 우리 독립운동가의 희생 정신을 받아서 자기들 걸 조금 양보를 해주면은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사는 세상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독립운동의 희생 정신을 갖다가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부산의 가치를 수도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일깨워주고 서로가 희생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운동에 동참해 주신다면은 저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안성민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예, 다음은 부산 상공회의소를 이끌고 계시는 양재생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양재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박 2일로 이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 이미 제 원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조창용 회장님, 또 이경신 회장님, 박영준 시장님, 안성민 의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하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부산을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드시는 참 훌륭한 분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정희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상임 대표님은 언제나 바르고 참된 길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에 박영준 시장님께서 앞장서셨습니다. 또 안성민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이 예산은 팍팍 밀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큰 박수 두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참 정말 평소 존경하는 조창용 회장님, 이경진 회장님, 또 최여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뜻과 마음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하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제일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이병철 우리 회장님 나오고 좀 친한데 오늘 오시고 이현정 우리 참 기자님이 언제 너들 의원님이 되시든지 모르겠어. 참 정말 애를 항상 많이 써주십니다. 또 도한영 우리 또 경실련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는 정신으로 한번 부산을 멋지게 만드는 내일을 만들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세 삼창을 한번 힘차게 부르고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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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사를 마치고 이상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크 콘서트 사회는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조정희 상임 대표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 좀 그대로 좀.
그리고 인사가 한 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석 경우의 회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뒤쪽에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후 입장 시 받았던 기념품 교환권을 제시하시면 오늘 준비된 기념품을 여러분들에게 지급해 드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아까 시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죠. 이 발제가는 제가 알기로는 부산 경남에서 이 근대사 역사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대학에 강사를 모셨는데요. 항상 만점이 나옵니다.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역사학자십니다. 네, 강대민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강대민입니다. 사실은 옆에 조정희 회장님께서 처음에 발의를 하시고 많은 독립단체 강북회 회원들이 추진해 왔는데 저는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글과 말로서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사실은 이런 어떤 행사를 한 2번 정도 할 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꼭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의 건립 정당성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부산 도시라는 정체성도 연결해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시의회 의장님께서 가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장근상 독립 투사를 말씀을 하시길래 보통 분들은 장근상 그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분도 언급하고 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지원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장근상이라는 그분은 소해라는 호를 가진 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남북에 이렇게 분단이 조금만 우리가 일본의 패망이 늦어졌더라면은 장근상 이분의 역할로 위해서 분단이 안 될 수 있던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상해 임시정부 때 김구 주석께서 앞으로 중국의 무정이라는 아주 사회주의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앞으로 남과 우리 서로 대립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주의 공자 합치하자. 그걸 메시지를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분입니다. 근데 가서 만나기도 전에 일본이 갑자기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만나지를 못해서 오늘 한남 공산주의는 북쪽으로 가고 우리 자본주의 남쪽은 중요한 메시지 역할을 한 분이 장근상인데 이분을 덜먹거려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올해 부산에 아까 박영중 시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가 2024년을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새로운 원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글로벌 허브 도시를 새로운 원년을 선언했는데 그 선언하는 이면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시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째로 기시감은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임진왜란으로 소급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이라는 엄청난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우리 부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봤지만은 결국 7년 이후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서로 화해를 하고 조선통신사라는 사신이 200년 동안의 왕래하면서 일본과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산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외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최초로 외관이 부산 초량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외관이라는 것은 바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된 겁니다. 이 거주를 통해서 일본과 우리는 무역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교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왜 우리가 이 외관을 하필 부산에 두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 정부는 일본하고 화해를 했지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 친구들이 언제 또 침략에 갈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서울에 두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부산 서울과 변방인 부산에 이 외관을 둬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부산에 외관을 두면서 일본인이 스스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은 외관이 들어섬으로써 분명 동아시아의 문화가 직결이 되고 또 교류인 동북아 허브 도시가 처음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집니다. 전쟁이 참화됐지만은 어떻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부산에 처음으로 허브 도시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그 기시감은 1876년에 조일 수호조규라는 게 맺어지는데 요새는 이런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주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왜냐하면 수호라는 건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조약을 딱 뜯어보면 오로지 일본의 어떤 자기들이 야심만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전혀 별로 도움을 주고 오히려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약이기 때문에 조일 수호 조규라는 용어는 잘 안 씁니다. 주로 막 강화도 조약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조약은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조약이 되어 있는데 이 조약에 보면은 제1조가 조선은 자주지방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약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진정하게 일본이 우리 조선을 자주국으로 인정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그동안 간섭을 하니까 앞으로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간섭할 수 있는 구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에 들어가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 조선과 일본은 대등한 나라로서 자주국을 인정한다는 건데 그거는 오히려 가림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은 뭐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불평등 조약인데 첫째로 치해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벌리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리 못하도록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조약이 딱 맺어짐으로써 모든 조약은 최혜국 제후라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미국,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와 수호조약을 맺는데도 다 이 조약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천재는 외국인들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나라 법으로 지체할 수 없는 그런 걸 조일 강화도 조약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면은 일본의 어떤 그 공산법이라든가 그 면집이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국내 보호를 해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일본인들은 세금을 없애야 되는 게 이 무관세 조항입니다. 그때 일본의 자본이라는 우리 흔히 말 천민자본입니다. 천민자본이라는 것은 자가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가 나라에 수출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큰 제3자의 나라에다가 자기가 돈을 주고 사와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붙여서 제4국에다 팔아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거를 자기가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다가 다 수입해가지고 엄청난 가격을 높여가지고 우리나라 파는 건데 그럼 이걸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갖다가 매겨서 보호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무관세 조항으로 그대로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다가 일본 배가 들어오면 항세를 매겨야 함부로 배가 마음 못 들었는데 항세를 민제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배가 어느 곳에 할 것이 무진장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된 게 바로 해안지방의 주로 지역들입니다. 이런 우를 범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의 미쓰이라든가 미쓰비시라는 대재벌 회사들이 말은 우리나라에 여행을 하는 직원을 보냈지만은 사실은 시장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0해리 이상의 이제 여행을 자유롭게 해달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 자유여행이니까 허락했는데 사실은 일본에 그게
그 산업의 에이전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전 부산시역 전체를 하나하나 가장 우리나라 부산 지역 약한 곳이 얻은 것이고 어느 지역에 어느 상품을 가져가면은 바로 직방으로 팔 수 있다는 그걸 조사해서 부산의 전체 지역에 일본 자본이 밀리게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어떤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된 게 바로 강화도 조약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부산항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 항구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산항은 경제, 사회, 산업 등의 일본의 강제로 잠시 당했지만 일제 강점기 부산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 지배와 대륙 침략 발판이자 만주와 조선 그리고 일본의 점령하고 있던 동남아를 연결하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는 부산의 일종의 허브 도시, 이제는 아시아의 허브 도시로서 성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감은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부산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부산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조선 500년 동안에 부산이라는 그 도시는 지금 우리가 항구의 도시고 저희 도시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빈방의 조그마한 소도시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양이 거리가 우리가 600이 거리가 넘고 고려 시대 개성도 그렇고 항상 빈방이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드디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부터의 정부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요. 우리는 그때부터 부산을 지키지 않으면은 나라 전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부산이 대단히 그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그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조그만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외관에다가 그 자리를 약 13만 평에다가 전간 구류지를 인정해달라. 그런 게 요새 말하면 조계지입니다. 그래 그 땅에다가 우리는 1년에 50만 엔의 돈을 받고 일본에다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일본이 행정이 미치는 우리나라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바로 초량의 옛날 외관터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처음으로 일본인 276명이 현지인 우리나라 파견돼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수탈의 확장과 찾기 시작입니다. 그래 176명이 우리나라의 강산, 그다음에 의료 전 분야를 야금야금 잠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 그 세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일제가 강제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때 일본인이 약 3,000명 정도가 용도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00명이 거주하면서 일본의 3,000명을 위해서는 놀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름은 요새 용도산 공원이라는 공원을 일본이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00명이 이제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동네 쪽으로 가려니까 동네는 독립운동 그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일본이 겁이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거주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냐면은 영도 쪽으로 옮기려니까 왕래가 필요했던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바로 영도다리입니다. 그래서 부산의 이런 모든 시설들은 대체로 일본이란 도시가 주로 행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초기에 뵀던 알렌이 우리 부산을 보면은 전부 다 한국 조선 사람은 시골에 가야 보지 도시에는 볼 수 없다고 한 그 말이 아주 함축적으로 피해낸 겁니다. 그 알렌이라는 분은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한말의 그 선교사이자 의사고 공상원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부산에 비친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방의 언저리가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강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일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간 사람이 약 200만 정도가 일본에 건너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해방이 되니까 반 정도만 돌아오게 되는데, 임진왜란 말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돌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돌아오다 보니 갑자기 부산이 30만 살기가 필요한 도시가
인구가 아마 100만으로 넘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6.25 동단에 터져나서 전부 다 낙동강전으로 입주로 왔던 분들이 못 돌아간 게 약 100만 넘고, 그런 게 약 200만 이상의 도시가 되면서 부산은 기양민들, 도약을 못한 사람이 제2의 고향이 되는 거고, 이 바로 부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민들이, 대한민국 국성원들이 다 합류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건립된. 그럼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독립이라는 용어로 기계를 듭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독립이라는 것은 이거는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는 크게 봐서 우리가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인데, 그런데 사실은 부산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부산 지역만과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정말로 적극적인 지역이 대한민국 어디로 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산은 그 일본이 강제로 지배하기 전부터 비밀 결사 조직이 대동청령단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일제가 말기에 전국에는 전시 동원체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독립운동을 꿈도 못 꿨는데, 이 부산이라는 이 도시에는 바로 항일학생어거 이른바 노다이 사건이 일어나고, 순국단, 조선독립당, 그리고 엄청난 저항이 일어났던 게 부산입니다. 그런 게 일제 35년 동안에 간달없이 독립운동을 했던 곳인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금의 부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있는 독립기념관들이 건립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우리는 대단히 이게 시급한 문제인데도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독립기념관이 건립이 돼야 되고 빨리 돼야 되고 하는 문제가 거론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부산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다양한 계층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것은 간단합니다. 부산이라는 이 도시가 결국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려면 부산항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무 연락선을 타고 전쟁 물자가 와야 되고, 그다음 만주사업이라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부상자, 그다음 전쟁 물자가 부산항에 와서 다시 일본에 건너가는 그런 일들을 주로 누가 했느냐면은 바로 부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두 노동자, 그다음에 강산업자, 다 부산 인근의 사람들이거든.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하고 하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낀 사람들이 부산 경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엄청 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대단히 다른 지역보다도 아주 그런 독특한 특징을 지닌 게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상을 보면은 부산에는 오늘 그 강복 그 부산 지혜정 나와 있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리고는 뭐 부산 강복 회관도 있고, 그다음에 본단체도 뭐 근데 다도 노력을 했고 한데, 그다음에 뭐 백성기념관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이 엄청난 부산의 독립운동을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약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규모도 적고, 그럼 또 이런 단체들이 예산이 있어야 뭔가 행사를 할 텐데, 예산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그 사단법인 단체들이 뭐 1년에 행사해봐야 그 이제 학술 뭐 세미나 정도 행사를 합니다. 근데 행사를 하고 나도 그 행사하고 난 이후에 그 유인물들이 제대로 보완된 것도 없고, 뭐 이런 행사를 끝나고, 그러니까 이 독립기념관이 있어야 그 각 단체를 행사한 것도 전부 다 뭐 아카이브를 구성하고 그게 또 연결이 되고, 그래 독립으로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순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능이 없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하는 것이고, 아까 그 시장님이 계셨는데, 계시면 좀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싶었는데, 그 사실 우리 부산이 말은 이렇게 뭐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정말로 부산시가 이 역사 문제나 독립에 대해서 진정하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박영규 시장님 오셔가지고 뭐 지금 이제 기념이 그림되지만 그 전에도 많이 됐는데, 부산에는 부산의 문화를 담는 부산 문화회관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의 그 싱크탱크 역할하는 게 그 부산 발전 연구원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도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곳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게 독립운동에 관련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러면 안 되면은 부산에 그 부산 문화유산의 보호재단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좀 이게 활성화 되는데, 전국의 큰 도시는 다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하는데 부산은 그조차도 없다는 게 대단히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제가 그 독립운동사를 전개했지만은 제 제자들 가운데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하고 하는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가 다 끊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사를 대학에서 공부해갖고는 갈 곳이 없습니다. 받아줄 곳이 없는데. 끝내주십시오. 시간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적어도 독립기념관이 정상으로 들어서면은 거기에서 학예사가 들어서고, 이 학예사들이 정식으로 자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그걸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의 학생이 체험하고 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를 컨트롤할 수 네, 있는. 박수 좀 쳐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끊으세요. 왜냐하면 딱 20분 하셨거든요. 15분인데 5분 제가 봐드렸어요. 그리고 책자를 읽어보시면 이 교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책자 좀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저기 아까 박수 치셨죠? 한 번 더 쳐주세요. 네, 발제 이제 두 번째 발제자인데요. 부산 독립운동가 자료 발굴 및 연구 보존을 위한 발제를 이상국 독립운동사 전문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딱 15분 지켜주세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PPT로 준비를 한 것 요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에 자료 있습니다. 예.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이거 하니까 차례 지내고요. 안 넘어가는 이제 제가 다음이라 하면 넘겨주십시오. 첫 페이지 좀 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맨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맨 앞으로. 오늘 주제는 부산 독립운동가 자료 발굴 및 연구 보존을 위한 발제안을 제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토크 콘서트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건의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화두를 던져주는 거니까요.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제가 화두만 던져주면은 여러분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런 걸 건의하고 싶다는 걸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20분 정확하게 끝냅니다. 네. 저는 부산 동구문화원에 지금 이제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포상 심의하는 절차는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합니다. 여기서 공적 심사를 하고 발굴하고, 그래서 건국훈장을 수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청을 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여기서 모든 국내외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하고 여기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국가보훈부 공훈심사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제 손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현재 보다시피 지역이라든지 향토연구소, 그다음에 개인연구소, 그다음 학계 대학연구소에서도 각각 독립운동가들 발굴해가지고 포상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거는 현재 각 기념사업회,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기 기념사업회에 관련된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가지고 포상을 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가 애석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부분이 독립운동가 유족이 직접 공적을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비전문가이고 이 자료를 만들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난관에 봉착해가지고 포상 받는데 좀 실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자, 심사 절차에서는 과거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1945년 8월 14일까지 독립운동 한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라고 그러고요.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를 위해서, 그때는 국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국가를 위해서 한 분들을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로 크게 나누고요. 북한에는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인민대영웅이라고 그러고 6.25 때 인민군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인민영웅이라고 차이를 둡니다. 우리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고 북한은 인민대영웅, 영웅 이렇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상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건국훈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 대상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가상원법상의 소원 취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소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가장 큰 거는 독립운동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역사적인 의의가 있느냐, 그 당시 독립운동 때 지위와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독립유공자 서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람에게 흉권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 활동 기간이라든지 감옥 살이를 한 기준, 요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복 후에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아니하면 사안별로 판단을 해서 소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건국훈장의 등급과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포상 진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입니다. 국가보훈부 공적심사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여기서 포상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돼 있지만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부분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특이하게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배종훈 애국지사님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 동네 중학교 봉안전 오물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1986년에 본인 가족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86년 신청했는데 이분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2019년에 건국 포장을 주소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33년이 걸려가지고 소원을 받은 겁니다. 이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매년 올리고 또 안 되고 올리면은 또 반려되고 올리면 반려되고 이 행위를 근 30년간 계속한 가운데 끝내 33년 만에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독립유공자 포상입니다. 두 번째는 1990년에 신청을 한 이강호 애국지사입니다. 여기는 10년이 걸려가지고 200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소원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전부 다 불타버리고 또 형무소 있었던 김전 형무소에 있었는데 김전 형무소가 6.25 때 폭격을 받아가지고 자료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부산은 또 일본 애들이 철수하면서 토성중학교에서 보름 동안 불을 지렸다는 근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결국 본인을 고문하고 지주했던 살아있는 친일 경찰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을 방송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국가에서 인정받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이 소요됐습니다. 또 한 분은 부산 항일학생의거에 관련된 분인데요. 이분도 자료를 있었지만은 그 자료를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7년이 소요된 뒤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성공 사례라고 하지만은 33년, 10년, 7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만이 포상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유족들은 지쳐버리고 포기하고 그만하자.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독립운동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독립운동 사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 사례 한 사람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친회 전단 사건에 김수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같이 했던 이광우 애국지사가 방송이나 이런 데 걸러서 다 정황과 정언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형무소에 간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3개월 만에 기소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에 판결문도 제대로 없는 현 상황에서 경찰서 조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조건 종이 쪼가리를 찾아와라. 없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인정돼 가지고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기념사업회에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항일학생 의거 노다이 사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산 항일학생 의거 기념사업회에서 작년에 10명의 독립운동을 하신 학생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학주부 발굴이 인정돼 가지고 동래중학교 3명, 부산 제2상업학교 1명이 4명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10명을 올려가 4명만 되고 6명이 안 됐는데 이 6명 안 된 이유는 포상재해 사유입니다. 첫 번째, 해방 후에 전과가 있다. 해방 후에 전과가 있다. 둘째, 해방 후에 사상이 불어나다 공산주의자였다. 세 번째, 일제 말기에 변절을 한 사람이다. 친일 행위자였다. 요 세 가지에 적용되면은 또 기껏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봐야 여기에 해당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고 국가기관하고 경찰청 또는 정보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를 사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올려봐야 압니다. 그만큼 독립운동가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산에 본적을 둔 본적지가 부산인 독립유공자는 총 155명이 현재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적은 타 지역인데 활동은 부산과 연관된 분들이 91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백산 안희재 선생님 같은 분들, 의령이 고향이기 때문에 본적지는 의령입니다. 그러나 부산 쪽에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합치면은 91명, 두 분류를 합치면은 약 2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특히 외국에서 있었던 미주 방면이라든지 만주 방면, 임시정부, 그다음에 러시아 방면, 노령, 러시아 방면에 한 사람들이 불과 몇 명 안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주제로서 숨어있는 독립운동가를 찾자는데 포커스는 어찌 보면 해외에서 뛰어다녔던 분들, 미주 지역이라면 멕시코, 쿠바 이쪽에서 그 애니갱이라고 말하는 그 노동을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요즘 한 분 한 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발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분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제가 책을 쓰면서 연구를 해보니 아주 가슴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 출신인데 6.25 전쟁이 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부산에 오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자기 재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재적을 만드는 사람, 부산에서 정착의 재적을 만드는 사람들은 부산이 본적으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조금 부산 6.25 때 와가지고 재적부를 부산에 만들어서 부산 사람을 볼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독립운동 했는데 이분이 성장을 하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집안에 입양을 가버렸습니다. 입양. 충남 서천으로 가셨는데요.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본적지가 충남 서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활동은 부산에서 하고 태어났는데 양자로 입양을 가다 보니까 바뀌어버렸습니다. 본적이. 그럼 이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또 마지막으로 출생은 부산에서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여기 출장을 와가지고 여기서 한 1, 2년 살 때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또 도로도 서울이든 경성이든 또 이런 데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고향의 본적을 갔다 보니 출생은 부산에서 했지만 우리 부산하고는 또 연관이 없는 분들, 김규식 같은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부산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할 것이냐 문제,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쭉 연구를 하고 해보니 미발굴된 분들의 유품이나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숨은 독립운동가를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고 산소에 가가지고 묘소에 가가지고 비석을 보고서 그 본적을 찾아내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서로가 공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보여주지도 않고 조직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자기 성과로 내기 위해 가지고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독립유공자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포상에 지금 보류되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분들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이분들을 포상을 주도록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그다음에 해방 후에 독립운동행위는 확실한데 해방 후에 이분의 흔적이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해방 후에 또는 6.25 때 또는 6.25 직전에 사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실종이 돼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명예를 회복해 드릴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제외하고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제 부산 강북기념관의 위포봉안소에 468위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현재 타 지역에 태어났지만은 유족이 부산에 사는 분들도 여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산으로 전입 오는 유족들이 있으면은 또 새로의 위패를 계속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부산에 살다 그럼 떠난 분들은 위패를 도로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맞춰주세요. 예, 끝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산 독립운동사 연구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벤치마킹을 하려면은 지금 독립기념관, 천안엔 독립기념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무처가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모든 걸 다 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로 부산 독립운동사 설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이거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똑같은, 오늘 이 자리와 똑같은 게 지난주 전라남도에서 이 신문에 지난주 8월 7일 날 난 기사입니다. 전라남도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활동을 정리한 독립운동사를 편찬해서 미서운 독립운동가 2,456명을 전라남도에서 찾아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서운에 한 사람이, 전라남도는 지난 4월 국가보훈부에다 1,023명을 독립운동가를 신청을 했다. 우리도 끝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네, 끝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을 네, 1분 지났습니다. 자, 박수해 주세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 금방 발제하신 이분은 꼬꼬무라고 아시죠? 그 우리 꼬꼬무라고 역사 나온 데 있죠. 거기에도 출연하신 분이에요. 아버님 관계 때문에 독립유공자의 자제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하기에 맹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유공자를 할지라도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장은 시간을 잘 지켜서 끝내주는 게 자장의 역할이에요. 잘난 척하고 막 말 많이 하는 게 자장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패널 여러분들 여기 책에 나오는 그대로 해도 이해해 주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지금 이제 패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패널을 발제자의 원고를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옴니버스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제자의 원고 보고 또 그대로 그거 가지고 뭐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토크 콘서트답게 자기의 생각을, 어떤 이 독립운동 기념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다 넣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영숙 시의원님은 부산 지구 회원들이 지금 제일 많이 와 있어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근데 정말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시의원님답게. 그래서 배영숙 의원님 5분, 한 7분 드릴까요? 5분 드릴까요? 네. 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10분은 안 되고요. 예, 미니볼 6분에는 7분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책자의 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책자 보시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배영숙 시의원입니다. 시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79주년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시민단체 협의회와 부산발전시민재단에 깊은 감사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의 현황과 앞으로 이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고 왜 필요한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보시면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을 조금 요약을 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
독립 기념관 건립 개요도 여러분들 보기 쉽게 잠깐 그 35페이지의 박스 안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우리 박형준 신장님께서 이제 부산의 역사 인식 그다음에 이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셨는데요. 저희 시의회가 감시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늦은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산 독립기념관 건립 개요에 2024년부터 26년까지 시민공원 내에 기념관을 리모델링해서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우리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2024년에 이미 설계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부산 독립기념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그와 필요한 그 부수적인 사업들도 있는지 시의회가 꼼꼼하게 감시 감독을 해서 부족한 게 있다면 시의회 역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사실 일제강점기 부산에서는 애국지사들의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부산 상업학교 학생들의 비밀결사운동, 일신여학교 시위, 부산 3.1운동, 부산 출신의 의열투쟁 활동 등이 있었고요. 이미 2000년 8월 15일 부산은 강복기념관을 통해서 독립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복기념관이 굉장히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료 보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기념 공간, 교육 공간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을 시민공원에 새롭게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독립기념관과 통폐합하는 것은 부산 독립운동사를 멀리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공원과 함께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공간이 마련하면 다양한 프로그램 또한 이렇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간 마련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이 공간이 마련이 되면 이 공간을 역사의 장 아이들 초, 중, 고 학생들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도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잘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콘텐츠도 잘 좀 활용을 하고 또 역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들, 퇴직한 역사 선생님들을 활용한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을 잘 해서 준비를 탄실하게 하면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의 제 역할을 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은 사실 독립운동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 두 분의 발제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구기관으로 핵심 자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부산시가 그렇게 이 독립운동 예우에 대한 예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공간이 생겨나고 나면 안에 프로그램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강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들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기대를 해봐 주셔도 되지 않을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국의 시도별로 독립운동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이 이 전산망을 연결을 해서 타 시의 그 시스템하고 통합 운영을 조금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역사 교육을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되는 콘텐츠 또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독립운동 기념관을 꼭 역사의 공간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복합적인 문화 공간 조성으로도 조금 폭을 넓힐 필요도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을 조금 더 초중고 학생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역사 교육을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거듭나야 된다고 네, 마무리해 생각을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콘텐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회원들이 많이 와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의원님 지역구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분포도가. 그리고 이제 우리 배 의원님이 정말 적나라하게 시청의 자료를 다 달라 해가지고 이게 다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잘 됐어요. 2018년도에 제가 2018년도 12월 달에 제 아버님이 애국지사로 수훈을 받게 됩니다. 20년 했어요. 아까 이상국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20년 걸려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옛날에는 인후보정만 해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법이 까다롭게 되면서 3개월 동안 형을 살은 흔적이 있어야지만 독립애국지사로 인정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흔적을 다 찾는데 구류는 수십 번 사는데 이게 형을 산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경시청에서 나오는 그 자료를 가지고 20년 동안 우리가 쌓았어요. 너무나 많은 옥고를 겪고도 이 수훈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새로 발굴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고 억울한 사람도 있는데 과거에는 너무 허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박스를 보면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언제 몇 년도에 뭐 한다. 그리고 이 책을 돌아가셔서 보시면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 책이. 발제자의 원고, 우리 강대민 교수님 글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예, 기시감이 뭔가 모르면 인터넷 뉴스 찾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너무나 정말 옳은 말씀을 하셨고 면면이 한 분 한 분마다 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꼭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병철 논설 의원님이신데 부산일보 중에서도 최고의 기자였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오늘 허락해 주셨나? 논설 의원이 지금 다 그게 휴가철이라서 글도 하루에 막 수십 개를 써야 되는데 못 오시게 돼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애국지사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애국지사의 고초라든가 그런 것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7분 부탁드립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산일보의 이병철 논술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 조정희 회장님, 존경하는 조정희 회장님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사실 그 조병섭 어른 독립유공자의 따님이시고 또 어찌 보면 독립유공자 가족으로서 이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광복회 우리 부산시에서도 오시고 우리 이상국 전무님도 오셨지만 야, 니도 독립유공자 유족이면서 그동안 니는 뭐하다가 이렇게 이런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게으르게 있었느냐라는 강한 질타와 반성을 좀 해라라는 뜻으로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보니까 이제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열기, 그 다음에 성의, 사람들의 눈빛 이런 열정들이 이미 우리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은 어디에서든 오늘 이 자리에서 설립이 되었고 앞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또 유족으로서 기쁘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개인사를 기자들은 자기 가족의 개인사를 이렇게 공공적인 글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조정희 회장님이 이렇게 친히 불러주셔가지고 할아버지 이야기도 조금 쓰고 했지만 사실 뭐 개인적인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장건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외가 어르신이고 해가지고 양가에 걸쳐서 독립운동의 가족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도 잘 안 하세요. 그게 아프기 때문에. 이제 강대민 선생님이 아까 1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오늘 또 나온 다른 이유가 18페이지 보면 부산일보에서 연재한 백산의 동지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언론에서 독립운동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백산의 동지들이 제가 기자 2년차 때 중부경찰서를 출입할 때 3년 동안 시작했던 저희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게 아마 백산기념관으로 이어졌고 한국에서 백산운동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밝힌 첫 번째 신문의 작업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대구 국채보상운동의 검찰 기소장에 일본 검찰의 기소장에 나온 부록에 백산상해의 주주 명단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하고 해서 백산상해 주주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발굴을 하고 그 명단의 재적부등본을 100년 된 어른들의 재적부등본을 그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고 기자들의 관행이 아주 뭐 경찰서 가서 경찰서장 문을 발로 찰 때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어서 경찰 전과 기록을 뒤져가지고 그분들 55분의 기록을 다 뒤져서 일일이 추적해서 3년간 그분들의 행적을 했던 것들인데 이미 그때 만났던 모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아까 우리 이상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산의 255분의 독립유공자 중에서도 현재 생존하시는 분은 제가 거의 없는 거로 아무도 안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한테서 그다음 저희 아버지도 지난달에 구순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숨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백산기념관 백산의 동지들 이후로 많은 유족분들이 저에게 와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문서화하고 그 기록을 찾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산 형무소 화재 사건으로 모든 자료가 소실된 상태에서 그 자료를 복역 기록, 저는 할아버지의 복역 기록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디지털화가 되면서 찾았지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그다음 우리가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을 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백산상회, 백산기념관, 그다음 일제 강제기념동문관, 부산박물관 등등에 흩어져 있는 독립의 흔적들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백산기념관을 가보면 그 당시 저희 신문에서는 원래 장소를 보존을 하고 거기에 지어라라고 주장을 했는데 결국 그걸 부수고 옆으로 옮겨 쓰였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상당히 고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이러한 것을 아까 강대민 선생님은 학교 이야기 하셨지만 일신여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등의 이런 전통 있는 학교, 독립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들도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좀 더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칠 때가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시청 출입할 때 2008년에 시민운동, 지금 하야리학 기지의 반환 이후에 시민공원 관련해서 시민공원 포럼을 저희들이 신문사로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시민공원으로 들어간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공원과 연계성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우리가 광복회 회원이고 유족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부산 시민 우리 350만 시민이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시민공원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기념관의 연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그 다음에 시민공원의 전체적인 틀에 맞게 우리 미래 세대가 이 독립운동기념관을 아까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아까 안성민 우리 의장께서는 인구 소멸 이야기했지만 그나마 줄어드는 우리의 인구 미래 세대가 오늘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드는 것이 우리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억의 탑을 쌓기 위한 자그마한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벽돌은 계속 미래 세대에도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병철 의원님, 그 잘 나갈 때 강복 독립운동 기념관을 지었으면 좋았잖아요. 지금 양산에는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230억짜리 독립운동 기념관을 누가 만들었나? 신문 양산일보에 있는 신문 기자가 주동이 돼서 만들었어요. 회장님 초장에 제가 잘못했다라고 반성을 일단 잘못했다고. 자, 그러니 지금부터 건립 들어가잖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나이들은 우리가 해야 되냐고 저렇게 젊은 아주 창창할 때 이걸 했으면 벌써 다 만들어졌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커요. 또 YMCA 오문범 그 사무총장도 맨날 그 소리 합니다. 애들 데리고 안동을 가면 총장님 우리 부산에는 독립운동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묻는데요. 교육할 데가 없으니까 안동까지 가요. 근데 안동에 가보면 외지 사람 유관순 누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전부 대구 사람만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서 공부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말 협조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뭐라 합니다. 젊은 당신들이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밀어놨었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아서 다 지금 집행에는 들어와 있어요. 오문범 사무총장도. 그래서 다 함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독립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독립운동 기념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를 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쳐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것인가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우리 그 양재생 회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언제 이은정 기자가 논설위식이나 됐어요? 이렇게 다 놀래요. 내한테 물어봤어요. 아까도 직접 물어봤고. 엊그저께 기자였는데 어느새 논설위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그 TF팀도 들어와 있어요.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은정 국제신문 논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국제신문의 이은정 논설위원입니다. 며칠 뒤 광복절인데 이런 뜻깊은 행사를 조정희 회장님이 마련해 주셔서 의미가 깊고요.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분들이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고 또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입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빨리 마무리되고 또 시민공원 내에 짓게 됐습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기념관을 빨리 또 서둘러 잘 지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호주 캔버라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전시품도 많았고 또 규모가 웅장했습니다. 물론 우리 독립운동 기념관이 그것처럼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추모 공간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벽에 전사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옆에 조화를 뒀었는데 이게 마치 예술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독립운동기념관도 그냥 단순한 그런 기념관이기보다는 부산 그 시민사랑제 공간을 잘 활용하고 또 외부 공간도 잘 활용해서 건축학적이나 또 예술학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그 작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민 친화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기념관을 짓는 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안에 어떤 작품을 전시할 것이고 또 그런 사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협조를 받고 또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기념관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할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또 시의회의 관심이 계속 이어져야 하고 또 예산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제일 짧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한 시간은 4시죠, 그죠? 근데 저는 우리 단체는 항상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2시에 시장이 많으시죠? 그래도 우리끼리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그 시간을 꼭 지켜서 오세요, 내빈들이. 우리는 칼같이 딱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잘해. 우리 이은정 의원님한테는 우리가 부탁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TF팀에 의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잘 내주실 수 있으니까 잘 부탁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또 우리 부산의 시민단체의 한 인재입니다. 여러분 경실련 하면 대단히 무섭죠, 그죠? 예, 우리 부산시에서 경실련 하면 정말로 1, 2대를 가는 메이저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서도 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요. 모든 실세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독립운동 기념관 짓는데 안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각별히 모셨거든요. 자, 동환영 사무처장님, 예, 부탁드립니다. 박수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금방 소개받은 부산경실련 도환영 사무처장입니다. 시간은 7분인데 7분까지 안 가도록 하고요. 사실 저는 일단 많은 노력 끝에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좀 의미 있고 성과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독립기념이든 기념관이든 어떤 독립시설들을 만드는 건까지 잘 만듭니다. 만들 때까지 많은 시민사회와 시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학계까지 포함을 해서 잘 만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만들고 나서 이게 시민들의 관심도라든가 확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한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저는 한번 짚어봐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만들 때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시민공원안에 일단은 부지는 확보되었고 일정 정도 예산이 좀 그 건립에 대한 리모델링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예산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민공원에 가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에서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앞서 우리 배영숙 의원님의 그 추진 경과와 과정을 보니 지금 설계를 하고 이제 어떤 주민 의견과 여러 의견을 듣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일정상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들 때 좀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법들은 저는 많은 의견들과 전문가의 자문이든 시민들의 참여든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용역 기관에서 아니면 시라든가 아니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설계에 대한 그리고 공간 구조 활용이라 하나요? 공간 구조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에 대한 이때 제가 볼 때 좀 더 창의적이면서도 우리 부산답게 만들어 준다라면은 향후에 만들고 나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컨텐츠가 저는 잘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 놓고 많은 의견들을 들어봐야 사실 그다지 실효성이 있고 이렇게 생산적인 어떤 기념관으로 안착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 때 좀 더 다양한 의견과 정말 우리 부산의 독립기념관답게만 건립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부산시라든가 용역사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뭔가라면은 여기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과 의견들을 마련해 주셔야만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독립기념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뭔가라면은 만들고 나서 이것을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광복기념관은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것 같아요. 관리하고 백산기념관은 이제 중구청 그리고 박차전 여사 같은 경우에 생가는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저는 이걸 좀 달리 한번 접근해보자는 고민이 있습니다. 만들 때 우리 시민협의회를 비롯한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만들었다라면 저는 추후 관리 운영도 저는 그런 방식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부산시설공단이 갖는 장점은 대단히 많이 관리는 되게 잘할 겁니다. 하지만은 컨텐츠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적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경직될 수 있다. 공무원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라면 저는 많은 전문가나 시민들이 그 시민사회가 거기 관리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좋은 모델을 만든다라면 결국은 어떤 시민들의 공간으로서 우리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앞서 우리 발제에 나왔었지만 결국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고 발굴한 부분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처럼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쩌면 지금부터도 같이 우리 부산도 연구기관들을 그 안에 기념관 안에 만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인력들도 우리가 지역에서 발굴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인재들을 충분히 발굴에 들어간다라면 어쩌면 좀 더 우리 부산시와 부산 시민이 원하는 어떤 독립기념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네, 차근차근히
차근차근히 우리가 해냅시다. 우리 발제자의 강대민 발제자의 말씀처럼 그 독립 관계되는 학자들에게만 맡겨놓을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합심을 해서 각계각층에서 같이 그 단체를 만들어서 시를 아빠가 못하면 또 시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못하면 채찍질을 하고요. 그 옆에 또 서브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드디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49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강복회 부산 지부장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백 회장님의 말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박수. 예, 감사합니다. 이래 많은 우리 부산 시민 토론을 듣고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래 많은 회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면서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정희 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앞에 서두에 시장님과 상공회 손님, 그리고 의장님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복회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부산 시민의 일이고 또한 우리 여기 모이는 가족들 모두 다 이 힘입니다. 이 힘을 맞춰가지고 이 부산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부산 독립운동 기념관 분명히 시장님 계실 적에 완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정희 회장님께서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모두 한번 힘찬 박수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체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인사 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말씀 중에 정말 가슴에 닿는 게 강복회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의 일만도 아닙니다. 부산 시민 전체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자, 김강호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 하세요. 아니 지금 10분 남아서 잠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분은요 부산서 뭐 꿈을 못 이뤄가지고 김해까지 가서 다 해주시고 오신 분이에요. 예. 반갑습니다. 김강호입니다. 한 5, 6년 전에 부산 독립기념관 건립 추진위가 발족될 당시에 조정희 회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백기환 강복회 지부의 산하에 있는 강복회 독립기념관 추진위원장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보다도 우리가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놓고 참 저는 한마디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독립기념관 생기고 37년 만에 그 기념관 자리에서 강복회 행사를 취소됐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러한 문제를 짚어보고자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나 딱 시간이 지금 5분 남았기 때문에 꼭 내가 해야 되겠다 물어보고 싶은 말씀 있겠다 한 분만 받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자기들이 없대. 빨리 끝내달라고. 네. 질의에 한 분만 하겠답니다. 아까 말씀하시지. 예. 지금 우리 역사 사단체라 그러면은 독립기념관장, 그 다음에 한국사연구원, 그 다음에 동국학재단,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네 단체의 수장들이 현 정부 들어서 전부 다 7일 유라이트 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사학계에 학계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사실은 이병철 그 패널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같은 독립 애국지사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우리 이현정 언론인에게
이러한 지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8월 15일 날 강북절에 맞춰서 출판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8월 15일 날 김구 기념관에서 독립기념관을 기념실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은 어떤 책임을 갖고 이에 대처할 것인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강호 회장님, 오늘은 그 주제는 뺍시다.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어쩌든지 부산 독립운동기념관 빨리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그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죠? 예,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여러분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좋았습니까? 네, 앞으로 독립운동기념관 오늘 저희 12월 달에 삽될 때 여러분들 다 오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뭉쳐서 정말로 부산의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고 두 번째 독립운동기념관은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날씨도 더운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정말 교양 있게 너무나 각 단체에서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티켓 받으신 분들은 선물도 받아가시고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다 우리 패널들 일어나 주십시오. 앞에 계신 패널들에게 진정으로 뜨거운 박수 마지막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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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단체 사진을 다 찍어주세요. 나와서. 우리도 찍을 거야? 패널들하고? 네, 그러세요. 네. 내빈들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우리 뒤로 선대. 이거 회장님, 강북 회장님, 스님 다 앞으로 오세요. 그만. 고생하셨습니다. 끝. 독립운동기념관 연내에 반드시 건설하자. 부산 독립운동기념관 반드시 연내에 건설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날 9월 4일이